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큰 그림입니다. 1990년대부터 현재 2022년도에 이르기까지 대략 한 30년에서 40년의 큰 그림이에요. 이 지도를 보시면서 앞으로의 방향타,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위치에 와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향성을 그릴 수 있는지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1997년도로 돌아가 볼까요? 물론 1987년도 미국발 블랙 먼데이가 있었죠. 자, 거긴 제외하고 97년도부터 보이시죠?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바로 대한민국의 IMF 대란 사태가 있었죠. 외환 위기라고 하는 국가 부도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화도 나왔죠? 이때 엄청난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2000년 바로 9.11 테러와 닷컴 버블, 2001년 9.11 테러, 2000년에 닷컴 버블이 터지게 되면서 코스닥이 완전히 박살났고요. 그리고 바로 이때 증시 또한 박살이 나게 됩니다. 코스피 또한. 그죠? 더불어서 2002년 카드 대란 사태, 국내에 카드 대란 사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08년도 미국발 금융 위기가 있었죠. 엄청난 빅 쇼크가 지금 제가 언급드리고 있는 거예요. 큰 부분에서.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언급드렸던 나스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 사회와 함께 코로나 락다운이 한번 터지게 되면서 한번 훅 꺼지죠. 그리고 현재입니다. 보이시죠? 엄청난 쇼크들이 오게 돼요. 엄청난 퍼펙트 스톰. 자, 이게 왔었을 때,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결과는 결국은 상승으로 끝이 나면서 극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죠?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현재 코인 시장을 바라보자고요. 자, 나스닥도 같이 한번 보시죠. 나스닥의 월봉인데요.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고요. 2001년도 바로 9.11 테러가 터지죠. 엄청나게 박살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그리고 다시 한번 미국발 금리 인상 사회, 코로나 락다운,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지금은 미국발 긴축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한 엄청난 양털깎기가 진행되었죠. 자, 그죠? 보이시죠? 요게 지금의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쇼크가 왔었는데 그 쇼크가 올 때마다 결국은 시간차를 두고 결국은 극복해 나가면서 늘 이때는 엄청난 기회였다. 자, 역사적으로 한번 연봉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나스닥의 연봉입니다. 25개밖에 없는데요. 봉이 25개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나스닥은요. 쭉 계속 상승을 해요. 자,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100년 기준으로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한국에서는 부동산 불패란 말이 있죠.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주식으로 대비합니다. 왜? 끊임없이 성장해 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인지하시면 가격이 쇼크가 올 때마다 담는 거는 영원한 기회겠죠. 그쵸? 그런데 이거를 코인 시장으로 한번 대비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코인 시장으로 대비를 한번 해보시죠. 자, 리플과 XRP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자,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그림입니다. 2015년도에 가격이 얼마였죠? 56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쭉 상승을 해가요. 120만 원, 130만 원, 200만 원대, 그리고 2,600만 원까지, 2,600, 700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가고 300만 원대까지 떨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1,500, 다시 한번 500만 원 중반대, 그리고 8,200만 원대, 그리고 다시 한번 2,000만 원대에 있습니다. 자, 아까 나스닥과 그리고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와 비트코인을 비교해 보셨죠? 그죠? 얘는 50만 원대에도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결론은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려요. 지난 수백 년간 기업이 문명의 중심이었어요. 바로 기업이 일자리를 담당했고요. 투자를 담당했고요. 여기 월급 또한 담당했다는 거죠. 즉 월급쟁이들이 소비를 담당했기 때문에 지난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정부는 가계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정부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 중심에 금융기관이 있었다는 부분이죠. 바로 은행. 자, 그런데 대량 생산 체제가 끝나겠다는 거는요. 기업이 문명의 중심에 있었던 거를 바로 블록체인 그리고 코인과 NFT로 옮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메타와 그런 우주로 확장되는 시장이 바로 다음 세상의 문명의 중심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를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큰 쇼크가 올 때마다 늘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요. 엄청난 기회였다. 자, 97년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0년도 바로 닷컴 버블, 2001년도 9.11 테러, 2002년도 카드 대란, 2008년도 미국발 금융 위기, 2011년도 유럽발 재정 위기, 자, 2018년도에서 미국발 금리 인상 사회와 2020년 코로나 락다운, 자, 그리고 엄청난 지금 미국의 연준의 긴축에 플러스 알파의 바로 FTX 사태까지 코인 시장을 엄청나게 양털을 깎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들어오지 마. 왜? 아직 제도도 갖춰지지 않았고 망할 수도 있잖아. 니네 돈 다 날릴 수도 있어. 우리가 바닥에서 좀 더 모아야 될 것 같다. 아직은 제도가 갖춰지기 전에 우리가 좀 모아놓게. 니들은 가격 뜨면 들어와라. 라고 하는 제 기준에서는 신호로 보인다. 더불어서 이 시장의 당위성은 제가 언급드렸죠. 100%이다. 앞으로 자금은 주식으로 자금이 갈까요? 부동산으로 자금이 갈까요? 채권으로 자금이 갈까요? 코인으로 자금이 될까요? 당연히 주식으로도 가고 부동산으로 가고 채권으로 자금이 가겠죠. 가장 많은 자금은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시장이 가장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쇼크가 올 때마다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다망하는 전략은 최고의 매입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연봉입니다. 이거 하나가 1년짜리 캔들이에요. 봉 하나가 1년짜리예요. 자, 저점이 115원부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96,800원을 찍게 되죠. 950배. 그리고 보면 중요한 부분이 3, 4년간의 박스권이에요. 올라가는 거는 1년. 3, 4년간의 박스권, 올라가는 거는 1년입니다. 즉 3, 4년간 힘들게 만들고 단지 1년 만에 바로 폭등이 나온다는 거죠. 전고점을 탈취하면서. 코인 시장은 더 그게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2, 3년간의 박스권 올라가는 거는 1년 미만입니다. 저점 대비 16배가 나왔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노이즈, 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얼마나 많은 노이즈가 있었을까요? 더불어서 비트코인 또한 얼마나 많은 코인 시장에 노이즈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모든 파고를 뚫고 이 시장은 최소한 100배 이상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남는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천문학적인 수익률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투자의 원칙이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바로 초기 시장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자, 카카오의 1년 봉입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대략 한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스권이었어요. 단 1년 만에, 2년 만에 끝내버립니다. 이게 투자이고요. 이제 리플과 XRP, 우리도 많은 박스권의 기간을 겪고 있죠. 단 몇 개월이면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CBDC의 도입,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한 CBDC의 도입이 있게 될 겁니다. 통화정책의 시스템에 대한 한계가 이미 이르러 가고 있죠. 미국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이 CBDC 도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2025년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중앙은행들이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죠. 실제 중국은 많이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CBDC가 도입이 될 때 통화정책의 완전한 법정화폐 시스템의 한계에 이르렀었을 때 지금이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XRP가 금융기관에 꽂힐 때 단 몇 개월이면 모든 지난해의 그 과정과 수많은 힘든 시간을 한 방에 날려버릴 시간은 저는 반드시 제 개인적으로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 얘도 마찬가지죠. 2000년대부터 2018년, 2017년까지 박스권 1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그리고 단 1, 2년 만에 끝내버립니다. 자, 주식처럼 이렇게 길게 볼 필요 없어요. 코인은요. 삼성전자 35년 동안 950배, 카카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스권. 그렇죠. 삼성 SDI도. 그러나 코인 시장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박스권을 그려나가고 있죠. 그렇지만 아까 참고한 사례로서 단 몇 개월이면 끝내버릴 시기가 저는 다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소송에 대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 두 번째 따라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진짜 찐은 어디다? CBDC의 상용화와 XRP가 금융기관에
꽂히게 되면서 전 세계 스위프트와 ISO 20021을 더불어 바로 세계의 중심화폐가 되는 중심 자산이 되는 그날 모든 시스템이라는 거죠.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기득권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스템에 다음번 시스템에 리플과 XRP가 중심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코인 투자한 국내 1만 명도 한 푼 못 건질 듯. FTX 결국 파산 신청. 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투자자 64%, FTX 사태 이후 코인 투자 축소할 곳. 27% 비트코인 1만 달러 붕괴 전망. 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코인 투자자의 수급을 차단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는 여기를 쳐다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코인 시장은 사기야. 여기는 투자하면 안 돼. 여기 투자하면 망해. 여기는 뭐 제도도 없고 완전히 사기판이야 라고 하면서 수급을 차단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그려나가는 그림입니다. 비트코인 아닌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말아라.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죠.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은 발전이 이 시스템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지원이 되지가 않고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죠. 물론 채굴로 인해서 디지털 금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사실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전 세계 문명을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세상으로 만들고 메타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선 다른 알트의 블록체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명확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투자가 집행되어줘야 됩니다.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왜? 그레이스케일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마스터카드이다. 마스터카드는 미국 중앙은행과 무관하지가 않다. 자, 이 말이면 답이 나와 있겠죠? 자, 암호화폐 기관 투자자 눈맞게 났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서 끊임없이 시장에 그런 부분이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고 수급을 차단한다. 코인 시장을 통제한다. 미국 SEC 위원 FTX 붕괴 암호화폐 규제의 촉매가 될 수 있다. FTX 붕괴가 자국 내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위한 큰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SEC 위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위한 촉매가 될 수 있다. 미국 의회에 암호화폐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게 위원 측 주장이다. 자, 그리고 미주호 애널리스트, 코인베이스 거래량이 FTX 붕괴 여파로 거래량이 침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급감해 있다는 거죠. 기관도, 개인도 다 수급이 차단돼 있어요. 결국 쩐주들과 세력들만 이때 바닥에서 늘 모아왔다.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하면서 언급을 드렸죠. 이 대외적인 리스크가 나왔을 때 어떠한 그림을 보였는지, 엄청난 쇼티지가 나올 때마다, 엄청난 빅숏이 올 때마다 어떻게 대응을 했었으면 천문학적 수익률로 다가왔었는지, 정말 부자들은 97년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천문학적인 부를 창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옐런 미 재무장관 FTX 사태,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 시사. 이런 말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옐런 머스크, 트위터 암호화폐 월렛 출시할 것. 이 세상은 100% 정해져 있습니다. 자, XRP의 현재 가격은 446원입니다. 소송 기대감에 올라갔다가 현재 밀리고 있죠. 소송 기대감이 뒤로 딜레이 되면서 밀렸다. 더불어서 전 세계 매크로 이슈로 밀렸다. 여기에 바로 FTX 붕괴 여파로 밀렸다. 이 세 가지가 겹쳐지게 되면서 다시 제자리로 나왔죠. 자, 이러면 정말 많이 지치죠. 이것 또한 바라는 걸 수 있습니다. 지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물량을 털리죠. 그죠? 그래서 물량을 뺏고 싶으면 세력들은 가격을 부십니다. 그리고 물량을 쪽 빨아먹죠. 그리고 위에 상단이 100배 이상 열려있는 거 최소한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배도 최소한이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면 매입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엄청난 매입의 기회겠죠. 여기에 공이 몇 개가 더 붙을지 상상이 되지가 않는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또한 매크로 이슈,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 그리고 더불어 FTX 사태가 겹쳐지게 되면서 현재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서 2100만원대까지 크게 밀려 있습니다. 변동성이 무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또한 161만원. 자, 머지 합병 이후 기대감이 반영되어야 될 텐데요. 쭉 상승했다가 다시 밀렸죠. 매크로 이슈, 그리고 FTX 사태 여파로 인해서 쭉 저점권으로 다시 수렴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코인 시장은 현재 코인 시장만 박살나고 있다. 그에 반해
시장 지표를 보게 되면 원화는 1317원, 엄청난 강세입니다. 원달러 확률의 약세, 즉 달러의 106.16, 달러의 엄청난 약세, 원화의 엄청난 강세. 그렇다고 한다면 위험자산의 강세여야 되는데 증시 또한 계속되는 반등의 흐름이 나왔죠. 자, 코스피 또한 현재 강보합권, 그리고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일본 증시는 0.76, 약보합, 상이하고 항세는 강보합. 전 세계 증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코인 시장은 매크로와 바로 FTX 사태로 인해서 통제가 되고 있다. 아직은 올라가면 안 돼. 그들이 바라는 바 시장 통자와 수급의 개인 투자자의 수급과 시장의 수급을 차단하고 지들끼리 모아가고 제도를 만들어가고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펌핑이 들어가겠죠. 그죠? 우리는 차분하게 그 시기를 다음 넥스트 사이클을 기다려야 합니다.